일본 정부가 8일부터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자에 한해 자택이나 호텔 등에서의 격리 기간을 열흘에서 사흘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게 14일간의 격리를 요구하다가 지난달부터 2차례 백신 접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격리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는데 비즈니스 입국자에 한해 이를 3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경기 북부와 충남 북부 서해안에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5도 아래로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5.9도입니다.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네, 조금 전 뉴스에서 들으셨듯이 요즘 장보기가 겁난다, 이 자동차에 기름 넣기가 겁난다 할 정도로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2% 올랐는데 이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선 것은 2012년 이후 9년 만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양호한 것이 미국은 벌써 5달째 5%를 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이 값싼 임금으로 전 세계에 물건을 공급해주면서 저물가 구조가 고착화되다시피 해왔거든요. 이 저물가는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지만 고용과 임금 상승을 가로막는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적인 건 2% 수준의 물가 상승률입니다. 이 정도면 고용과 임금 상승이 이 물가 상승 부담을 상쇄시켜주면서 전체적인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3%가 넘는 과도한 물가 상승은 이른바 가수요를 촉발시키게 됩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남아있더라도 기름값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가득 채워두자, 이런 심리겠죠. 이런 가수요는 물가를 더더욱 빨리 끌어올리게 되고 악성 인플레를 부추기게 만듭니다. 이 상황을 선제적으로 막는 방안이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달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또 한 차례 인상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이번 주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책 선물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서영수 애널리스트가 쓴 새 책 2022 피할 수 없는 부채 위기를 매일 4분씩 추첨해서 보내드리는데요.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닥친 위기를 진단하고 조언한 책 2022 피할 수 없는 부채 위기, 이거 받고 싶은 분은 성함, 연락처, 주소 함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는 어렵고 주식은 더더욱 어려우시죠?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이 계시니까요. 친절하고 정확한 주가 분석. 이 시간 꼭 함께 해주세요. 네, 염블리의 영양만점 주식 분석 시간입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과 관련해서 오늘 궁금한 거 있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죠? 네, 오랜만에. 모처럼 네, 빨간색이 네. 많이 있더라고요. 네.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사실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가 일단 좋았고, 예. 그게 좀 컸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유를 좀 찾아봐도 사실 마땅한 건 없었던 게, 왜냐하면 오늘 장중에 이제 옆나라 중국이 급락을 하고요. 예. 일본도 빠지고 대만도 부진했거든요. 우리만 올랐네? 예, 우리 한국만. 그리고 외국인들이 모처럼 한 3천억 가까이 샀어요, 주식을. 예.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이라 이제 추정도 있는데 이게 뭐 100%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제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금 영국에 가 있잖아요. 예, 이제 그렇죠. 거기서 이제 외국계 대형 이제 그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예. 미팅을 했는데 MSCI 선진지수 편입을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 적극적으로. 그걸 모건 스탠리에서 그 분류한 네. 그 지수에 네, 한국이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선진국 지수에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어요. 신흥국 지수에 이제 포함이 예. 되어 있고 신흥국에서 한 4등 정도 합니다. 예. 현재 근데 이제 신흥국 증시에서 왜냐하면 이제 이게 왜 호재냐면 예.
신흥국 증시 자체 이제 자금을 추정하는 자금이 한 2,000조 정도 돼요. MSCI가. 예, 그것도 예. 많죠. 예. 근데 선진국 지수를 추정하는 자금은 한 훨씬 더 많구나. 4-5배 정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전체 그 MSCI 추정 자금이 1경 3천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자금이 이제 그걸 추정을 하는데 거기서 선진국에 들어가는 순간 예. 이제 엄청난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아.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뭐 우리나라가 이제 물론 예. 신흥국에서 나가면 그만큼 자금이 나가겠죠. 예. 거기 편입된 자금들이. 근데 그거 계산해도 최대 60조 원 이상의 어쨌든 외국인 매수가 예. 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예. 또 거기다가 항상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간간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MSCI 지수도 이게 리밸런싱을 해요. 우리 뭐 코스피 200 지수에 새로 막 종목 들어오고 그렇죠. 빠져나가잖아요. 예, 예, 예. 지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신흥국에는 자꾸만 다른 나라들이 들어와요. 자꾸만. 새로 진입하는 네, 나라가 진입하고 많으니까. 중국은 점점 비중이 늘어나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는 자동으로 빠져야 돼요. 그럼 외국인은 우리나라가 아무리 좋아도 팔아야 됩니다. 그 물량 비중만큼. 예, 예. 근데 그런 피해가 있는데 선진국에 들어가면 이제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선진국은 거의 편입이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변동 자체가 없어요. 그냥 예.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들어가면은 그런 이제 외국인의 좀 매도에 따른 예. 몸살을 받을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그리고 선진 증시로 이제 가게 되면 또 좋은 게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그러죠. 가치 평가가 좀 달라지거든요. 신흥국하고 다르게 네네. 선진국의 이제 잣대로 좀 평가를 하니까. 근데 이제 저도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력으로 보면 7, 8위 정도 하잖아요. 왜 못 들어갔어요, 여태까지? 아 근데 FTSE라고는 있어요. 그 영국에서는 파이낸셜 타임즈가 예. 이게 비슷한 지수인데 거기는 선진국 지수로 우리가 들어가 있죠.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예. 한 10몇 년 전에 벌써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경제 규모나 전체적인 시가총액 규모나 주식시장 규모로 봤을 때 우리가 신흥국으로 남아 있는 건 좀 그런데. 그죠. 예, 몸에 안 맞는 옷이죠. 사실 예.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MSCI가 요구하는 거는 예. 외환 시장을 24시간 개방을 해라.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시장은 주식 시장하고 거의 똑같이 마감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매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거를 24시간 노출을 시켜달라. MSCI가 요구하는 가장 큰 게 그건데 예. 그동안 이제 국내 정부에서는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문 기사를 찾아보면 예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과거에 IMF 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우리 예, 한국이 예. 외환 시장이 이제 예전에 한번 안 좋아져가지고 예.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너무 24시간 개방하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밤새 그러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져서 그러니까 외환 이게 환율이 좀- 그냥 갑자기 폭등할지 모른다. 약간 이제 뭐 그런 기사도 예전에 있긴 있었더라고요. 근데 예. 이제 지금은 근데 너무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그렇죠.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시장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제 MSCI가 가장 요구하는 건 그건데 이제 이게 정부하고 의견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계속. 예. 그래서 사실 그동안 이게 MSCI 선진지수에 편입이 되려면 관찰 대상국에 먼저 올라가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그 1년 후에 이제 정식 편입이 결정이 되는데 아예 그 리스트에도 그동안 올라가 있었어요. 예. 예전에는. 근데 아예 MSCI 이제 빼버렸죠. 이제 한국하고 이제 이게 안 되니까 그동안 이제 아예 배제돼 있었는데 이제 아무도 지금 사실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를 꺼내버린 거죠. 이제 하겠다고. 그럼 그 외환 시장을 그럼 24시간 개방하겠다는 건 의미인가요?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그 이유나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예.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 MSCI가 요구하는 가장 큰 조건이 그거기 때문에 예. 만약에 정부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거 개방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MSCI에서는 그러면은 외환 한국의 외환 시장을 왜 24시간 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유롭게 자기네가 예. 이제 원달러 환율도 그러니까 뭐 달러나 원화로 이게 교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3시 반이 끝나면 못 하니까.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밤에도 막 거래가 되잖아요. 예. 사실 우리나라 시차가 다르잖아요. 예. 예. 근데 미국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제 자고 있을 때 뭐 예. 우리나라 시장이 또 열리기도 하니까 예. 이제 MSCI라는 게 외국인들이 다 추정하는 펀드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오픈을 해줘야 이제 거래가 좀 편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동안 계속 반대를 했던 거죠, 사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그 외환 시장만 24시간 우리가 그러면 바꿀 수 있게끔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게끔 해주겠다 하면은
뭐 큰 문제는 없겠네요. 큰 문제 없을 가능성이 물론 거기에 세부 조건이 좀 더 있긴 있어요. 뭐 이렇게 외국인이 이제 투자하려면 거기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폐지해 달라는 게 좀 들어 있고 공매도 지금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만 지금 공매도 가능한데 완전히 다 공매도 할 수 있게 해주라 모든 종목 이건데 뭐 사실 근데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제일 큰 거는 그겁니다. 그러면은 MSCI 지수에 우리 한국 증시가 이제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되면은 굉장히 그 주식시장에 그게 굉장히 호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자금 규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커지니까. 추정 자금이 한 4-5배 되거든요. 엄청난 데다가 그리고 항상 한국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요. 싫어도 무조건 비중이 줄어들어요. 그렇지. 다른 나라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근데 선진국 증시는 선진 지수에는 한 여러 나라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뭐 여기 캐나다, 뭐 미국,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난 몇 년간 거의 그 나라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신흥국은 자꾸만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꾸준하게 뭐 사우디도 들어오고 뭐 아르헨티나도 이제 들어오고 막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선진국은 그냥 한번 들어가면요 변동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우리나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비중이 줄잖아요. 그런 그렇죠. 걱정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오늘 그 주식시장이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거는 다른 나라 중국, 일본 다 내려갔는데 그거일 이유 가능성이 좀 크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 게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안 좋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지금 그럼 주식시장에 사람들이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들어갈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저는 사실 3천원이 지금 한번 깨졌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나라 뭐 보면 삼성전자도 주가도 여전히 밑에 있고 뭐 사실 MSCI를 떠나서라도 저는 충분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게 당장 되는 건 아닙니다. 뭐 당연히 MSCI 협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린대요? 이게 아니 그냥 정상적으로 하면은 관찰 리스트에 들어가야 되고요. 한 2년은 걸려요. 아, 그 당장 정상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근데 뭐 이건 저도 확인 안 해봤는데. 특례 편입 같은 것도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이거 정부의 의지인 것 같아요.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 근데 이걸 왜 호재로 받아들이냐면 시장은 이걸 전혀 기대도 안 하고 있던 재료거든요. 이 정부가 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홍남기 부총리가 그냥 덜컥 말을 꺼낸 거군요. 아니 그러면 혹시 그 다른 선진국들은 반대 안 해요? 그러면은? 그 반대할 이유가 없죠. 굳이 MSCI가 하는 거죠. 뭐 굳이 미국이 뭐 우리나라 들어온다고 비중이 크게 줄 것도 아니고.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이런 의지를 보였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시장에는 투자 심리에 좀 좋게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지난달 수출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역대 최고액 또 경신했다고요? 10월에? 네, 10월 얼마나 늘어났길래 그런 거예요? 10월 수출이 물론 이제 예상보다는 조금 그 예상치가 있어요. 뭐 블룸버그에서 이제 집계한 예상치는 좀 못 미쳤지만 그래도 이번에 24% 정도 증가했고 10월 달 수출 금액 중에서는 9월 달이 역대 최고였거든요. 월 기준으로 558억 달러인데 이번이 2등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거에 좀 못 미쳐가지고 그래서 역대 두 번째 10월 수출 금액으로만 따지면 역대 최고 10월 달로. 그래서 수출 데이터는 뭐 정말 역대급으로 지금 너무나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품목별로 보면은 자동차만 좀 감소했어요.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만 감소하고 나머지 이제 전 업종에 대해서는 다 수출이 두 자릿수 가까이 뭐 이렇게 증가했고 특히 그 반도체도 한 28%나 수출이 좀 증가할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일단 데이터상으로는 보여줬습니다. 그렇군요. 2015님이 이거 저도 좀 사실 좀 궁금하긴 한데 왜 요즘은 미국은 사실 요즘 연일 그야말로 주가가 사상 최고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거 따로따로 노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유가 이제 첫 번째가 공급망 이슈 때문이고요. 공급망 이슈. 제조업체가 피해를 보잖아요. 근데 미국의 지금 기업들 중에요. 테슬라가 연일 주가가 폭등합니다. 그렇지. 공급망 이슈를 뚫고 올라가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피해가 없었고 그 기업 시총이 1,000조가 넘으니까요. 거기다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구글 있죠. 이런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기반이니까 공급망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애플은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다 가는 게 아니고 애플은 주가가 빠진 이유가 이 아이폰 생산이 제한되니까.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걸리는 거구만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한 거의 60% 가까이 되거든요. 어제 윤지호 센터장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이제 큰 차이점 중에 저는 하나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중국 경기가 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미국은 자체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미국은 소비 되게 좋아요, 지금도.
근데 중국은 어제 중국의 그 면세점 1등 업체가 하한가를 갔습니다. 갑자기 하한가를 간 이유가 중국 소비가 좀 줄면서 면세점 매출액이 생각보다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 소비가 지금 굉장히 냉랭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 소비가 줄면 한국은 또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한국이 이제 미국은 신고가를 나는데도 굉장히 좀 부진한. 우리나라는 또 그쪽 비중이 높고. 근데 한국에서도 보면요. 장 안 좋은데도 올라가는 섹터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컨텐츠. 컨텐츠는 뭐 공급망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냥 미국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조선업. 서비스업 관련. 네, 맞아요. 또 하나가 조선업종. 조선업종도 공급망 이슈가 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는데 LNG 수주가 너무 잘 돼요. 반대로 LNG 가격 막 올라가고 오히려 공급망에서 좀 자유롭죠, 사실. 이 조선주도 수주가 잘 되니까. 이 두 개 섹터는 그냥 시장과 별개로 좀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우리나라가 워낙 제조업 비중이 크다 보니까 공급망 이슈나 중국 경기도나 이 두 가지가 좀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MSCI 그 선진국 지수 편입되는데 그 환율 말고 공매도 이슈도 좀 있다고 했는데 그건 뭐 별 문제는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현도님이 그 의견을 주셨어요.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 공매도 들어가면 바로 하한가인데 이게 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시냐.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제가 그 작은 기업들한테 피해를 간다는 게 아니라 그 세 가지 조건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 이 공매도 폐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기 들어가는데. 그렇군요. 그 얘기지 뭐 공매도를 뭐 이렇게 다 해제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좀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또 갑자기 요소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 요즘 나오는 디젤차 그 공해 방지용으로다가 이게 요소수가 들어간다고 해요. 이게 뭐 품귀난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디젤 차량이 이제 배출하는 그 매연 있잖아요. 매전. 이제 매연에서 그 질소 산화물이라고 있어요. 그게 나오는데 녹스라고 하죠. 네, 맞아요. 녹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거를 이제 질소와 물로 분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암모니아를 이제 고체로 만든 거죠. 그게 이제 요소수라고 보시면 좋겠고 지금 이제 그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특히 유럽에서 이제 공해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디젤 차량에는 좀 오래된 연식의 디젤 차량에는 그 매연 저감 장치가 붙잖아요. 사실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소수는 이제 넣고 주기적으로 넣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왜냐하면 이제 유해 물질을 배출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요소수가 지금 이게 가격이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10리터당 9,000원, 1만 원 정도 지금 이제 보인다고 하는데. 지금 평균 한 20% 정도 지금 이제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아예 구할 수가 없다고 그러던데. 지금 아예 구할 수도 없고 이게 지금 15,000원까지 좀 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갑자기?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이제 중국에서 수출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이거 한국에서는 그럼 생산 안 해요? 요소수? 한국은 사실은 암모니아 생산이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수입을 많이 해요. 주로 이제 롯데 정밀하고 KG케미칼이 이게 수입을 하거든요. 유통을 시키는데. 중국이 지금 이제 자국에서도 요소 이 생산 암모니아 가격이 엄청 올랐거든요. 이게 생산량이 감소하니까 수출을 금지시켜 버린 거예요. 중국은 왜 갑자기 이게 감소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석탄 발전 감소하다 보니까 이게 이에 따른 이제 전력난 때문에 이런 이제 암모니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화학 제품 중에 하나잖아요. 이 암모니아가 석탄에서 뽑아낸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석탄 공급이 줄고 가격이 튀니까 거기다 전력난까지 있으니까 생산을 못 하죠. 그러니까 암모니아 가격이 이제 튀어버리는 거죠. 공급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또 필요하니까 중국은 이거 너무 또 이렇게 가격 튀면 경제 문제가 생기니까 해외에 수출하지 말라 지시를 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중국의 내수 가격은 급락했대요. 요소수는 해외 수출을 못 해버리니까 이제 시중에 풀려버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가격이 튀어버린 거죠. 중국에서 공급이 안 되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거 수입할 할 수 있는데 이제 아마 중국 비중이 제일 높은 걸로는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소수가 지금 없어서 못 구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쨌든 지금 특히 경유차 특히 트럭 운전하신 분들이 피해가 좀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주기적으로 이걸 갈아줘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시동이 안 걸린다면서요, 아예? 네, 그 매연 저감 장치 그걸 설치한 차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타격이 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딱히 어떻게 뭐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중국이 그러면은 이게 사실 그 요소가
그 비료로도 많이 쓰잖아요. 비료로 많이 쓰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농민들도 이게 지금 그래서 뭐 한때 풍기라서 그래서 수출도 이제 그 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딱히 해결될 만한 기미가 보일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중국에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지금 그러니까 롯데정밀이나 KG케미칼이 얼마나 비축을 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근데 이제 만약에 중국이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당분간은 이제 공급 부족해지니까. 아유, 오늘 그 7702님이 오늘 이거 구하려고 25군데나 돌아다녀 봤는데 다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하나 있었는데 한 군데 있었는데 거기서 10리터에 8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 해요. 10리터에 8만 원이요? 네. 이게 1리터에 뭐 그때 만 원도 안 되고 뭐 그랬었던. 이게 지금 기사에 나온 걸로는요. 10리터당 원래 가격이요. 그 만 원 정도예요. 10리터에 만 원? 네, 만 원인데 최근 열흘 사이에 16,000원까지 뛰었다고 하는데 8만 3402님은 인천에 있는 주유소에서 10리터 넣었는데 10만 원 냈다고. 이거 문제가 좀. 그러게 이게 그야말로 가격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게 그야말로 공급이 아예 그 중단되면은 화물차 기사들 또 뭐 택배들도 다 이 디젤 차들일 테고 물류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좀 정부 차원에서 좀 뭔가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7283님이 여미사님 SK IT 보유자입니다. 그 전망 좀 해달라고.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요새 주가 빠진 이유가 일단 2차 전지가 요새 조금 다들 주가가 전반적으로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실적이 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그 워낙 또 고평가됐던 기업이잖아요. 뭐 2차 전지 다 그렇지만 그래서 주가가 좀 그때 14만 원에서 20만 원 중반까지 갔다가 16만 원대까지 지금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거의 가격적으로는 다 왔다고 생각하는데 11일 날 보호예수가 풀리나 또 보호예수도 풀리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은 어차피 수급적인 이슈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다만 실적이 좀 미스가 난 거죠. 그래서 이게 주가 좀 돌리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은 필요하지만 그래도 분리막 거의 세계 1등 기업이니까 너무 장기적으로는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장동현 님이 손녀가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주식을 조금 선물해 주고 싶다고 합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대학 들어갈 때 보탬이 되면 좋겠는데 유태인들이 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손녀들에게 유태인들은 용돈 대신 주식을 선물한다고 하네요. 손녀가 초등학생이 주식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할 수는 있죠. 부모가 이제 계좌를 터줘야 되고요. 증여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이하면 이제 그 증여세 안 내도 되니까. 손녀한테 초등학생 뭐 그냥 몇만 원 정도겠지. 2천만 원씩이나. 근데 사실 그것도 미리 어차피 하실 거면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전에. 근데 이제 주식 만약에 이제 손녀분한테 해주신다면 그거 많이 하시잖아요. 적금 같은 거 들잖아요. 사실 정기 적금. 정기 적금 이자가 너무 안 돼서 요새 많이 해약들도 하시는데 차라리 그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TF. ETF는 기업에 투자하는 건 아니까 섹터에. 섹터나 지수도 좋아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손녀분이 한 20년 후에 성인이 만약에 된다고 가정하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지수 가 올라가 있겠죠. 당연히 경제가 성장하니까. 그래서 그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뭐 매달 적금식으로 저는 그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 5 그리고 기아도 전기차 EV6라고 그 내놨잖아요. 이게 해외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다고 하던데. 해외에서 지금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대차가 4월 달에 출시한 아이오닉 5가 지금 38,500대 팔렸고요. 기아 EV6는 이제 8월 달에 나왔거든요. 이게 12,000대 정도 팔렸기 때문에 둘 다 합쳐가지고 지금 5만 대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흥행 성공하고 있고 해외에서 평가도 되게 좋고 되게 어쨌든 전기차로도 그러니까 원래 현대 기아차가 지금 내연기관도 되게 잘 팔고 있는데 특히 SUV 모델들이 잘 나가는데 그거 못지않게 지금 전기차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테슬라에 아직은 비할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뭐 유럽이나 이런 현지에서 평가는 예. 되게 품질 좋다. 그리고 이번에 또 주행거리 개선한 아이오닉 5 또 업데이트된 모델도 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테슬라가 주가 많이 올라갔던 배경 중에 하나가 예. 테슬라는 이제 뭐 오너분들은 뭐 당연히 많이들 하시겠지만 무선 업데이트를 해줘요. 자동차를.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신차처럼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막 예. 이렇게 예. 그 업데이트 해가지고 뭐 하드웨어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개선될 수 있게 해주는데 이번에 그 시스템을 아이오닉 5에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예. 약간 이제 새 차 같은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거죠. 전기차가 그래서 매력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아이오닉 예. 5나 EV6도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거 좀 요즘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많이 보이죠. 근데 이 전기차면 테슬라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다들. 예. 그 테슬라 몰고 다니면 그 부심이라고 하나? 뭐 그런 게 또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예. 디자인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기스럽더라고요. 네, 일단 맞아요. 예. 그냥 일반 자동차 같지 않아. 네. 뭔가 미래에서 온 자동차 같은 맞습니다. 그런. 예. 모양도 예. 다르고 또 제너시스에서 나온 GV60도 있어요. 다른 전기차 모델들도 지금 계속 나와요. 제너시스 전용 모델도 하나 나왔어요. 그것도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달린 건데 예. 그러니까 현대차는 투트랙이죠. 내연기관 계속 내놓으면서 예. 전기차 계속 확산을 지금 하고 있어서 예. 일단은 판매도 되게 좋은 상황이고 예. 거기에 주행거리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평가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1월부터 아까 기사가 잠깐 나왔는데 1월부터 9월까지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을 보니까 예. 현대차가 옛날에 한 5, 6위 정도 있었거든요. 전 세계 판매 순위. 판매량이. 예. 이번에 올해 9월까지 누적으로는 예. 3위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3위. 전 세계 3위. 판매량이. 판매량이. 1등은 어디예요? 1등이 도요타, 이제 2등이 폭스바겐, 3등이 이제 현대차그룹. 현대 기아차. 네, 현대기아차 합쳐서 이제 3위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예전 저희가 미국 출장 한번 가면은 거기 도요타, 혼다, 닛산 뭐 일본 차들 그냥 전부 다 해서 참 부럽다 뭐 이런 생각도 네. 했었는데 드디어 현대가 이제 3위까지 올라갔군요. 예. 그럼 그 전기차 지금 아이오닉 5나 EV6 이거 말고 아까 제네시스 거기도 전기차가 나오고 또 네. 다른 모델도 지금 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제너시스는 앞으로 다 전기차로 이제 앞으로 할 거라고 발표를 한번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오닉은 5가 나왔잖아요. 내년에 예. 6 나오고 7도 나옵니다. 그 후에. 그래서 아이오닉 브랜드하고 제네시스 브랜드 요렇게 이제 아마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가윤아 님이 유럽 볼보나 스카니아 등은 대형 수송 이 특장 트럭들도 가스 차량으로 이미 다 개발 유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전히 디젤 위주의 그 연료 중심 운송 체계 유지한 국가들 우리나라도 뭐 여기 해당될 겁니다. 이번 계기로 큰 타격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요소수 문제 때문에 환경 오염도 문제지만은 이참에 탈디젤에서 해야 합니다. 디젤 매연은 영유아들에게는 매우 위험이 큰 독 같습니다. 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4793님이 항공주 앞으로 좀 전망 좀 부탁드린다고 진에어도 있고 항공주가 요새 좀 오르다가 좀 빠졌어요 최근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유상증자를 좀 최근에 해가지고 약간 이제 물량 부담이 좀 있는 데다가 주가가 이미 그 예전에 유상증자는 어디서 한 거예요? 주로 이제 진에어? 저비용 항공사죠. 진에어 뭐 제주 항공 뭐 이런 데 다 합니다 하는데 이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이제 자금 충당을 해야 되니까 그게 좀 일부 있었고 그리고 주가 좀 많이 올랐었어요.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오른 감이 있었던 게 그 경구용 치료제 나오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잖아요. 근데 내년에 뭐 누가 봐도 올해보단 많이 가겠죠. 이제 이 기대감이 붙으면서 주가는 항상 선반영을 하니까 그래서 좀 그 가격 부담까지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데 정부의 이제 정책 중에 하나가 어쨌든 내수가 먼저거든요. 해외 여행보다는 거기가 먼저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이제 해외여행은 주가는 주가는 올라왔으니까 모멘텀이 좀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 내수주로 좀 약간 쏠리는 것도 항공주에 좀 부담인데 근데 항공주는 어차피 내년엔 또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누가 봐도 명확하니까. 그래서 지금 조정은 단기 급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빠지는 좀 일시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수출도 그렇게 잘 되고 있고 한국 자동차도 지금 해외에서 지금 이렇게 인기입니다. 그런데 철강 산업이 지금 빨간불이 켜졌다고 해요. 이게 철강 산업이 빨간불이 켜진 이유가 미국과 유럽연합이
철강 제품 관세 완화에 합의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네. 이게 왜 우리 철강 산업에 빨간불을 켜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이제 한번 좀 설명해드리면 지금 EU 같은 경우가 이제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유럽이 되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렇지. 그래서 막 네. 서로 막 관세 매기고 예. 그랬었는데 네. 이제 그 무역 확장법 232조를 이제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 100만 톤 수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이제 면제가 되는데 예. 그 수입커터 할당량이 이게 330만 톤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상은 못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제 25% 관세를 부과하는 건데 네. 이게 완전히 없어진 건지는 기사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330만 톤까지는 예. 추가로 더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엔 100만 톤만 생산한 거예요. 그것만 생산해서는 미국에 수출하면 무관세였죠. 예. 근데 이제는 330만 톤 더해도 예. 여기까지는 무관세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25% 매기는지는 그거는 아직은 뭐 기사화된 게 없어서 예. 정확히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유럽에서 수출이 늘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미국의 철강 가격이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에 수출을 하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역시 지금 현재 수출을 하고 있는데 예. 한국도 약간 이제 쿼터제가 일부 좀 적용이 돼가지고 그 15년하고 17년도에 우리나라가 수출했던 평균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 100만 톤이면 예. 그 물량의 70%까지만 무관세. 그거 넘어가서 수출하면 이제 관세가 매겨져요. 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예. 유럽과 우리는 지금 경쟁 관계관이에요. 그렇겠네. 근데 유럽이 들어와요. 유럽은 무관세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늘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미국의 철강 가격이 떨어지는 거 하나가 악재고 예. 거기다가 유럽과의 가격 경쟁력, 예. 물량 면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좀 작용하면서 일단은 이제 좀 악재가 아니냐. 이런 좀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한 애널리스트가 이제 쓴 보고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드리면 예.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EU랑 이렇게 이걸 해제했다는 건 뭐냐면 미국도 지금 철강이 부족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인프라 투자 앞으로 엄청나게 들어가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만으로 안 되니까 이걸 해제한 것 같고 그럼 유럽 외에 다른 나라도 다른 동맹국들 있잖아요. 예. 거기 지금 관세 매긴 것도 다 이런 식으로 해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도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너무 부정적으로는 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쿼터를 할당받고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제 그 좀 완화될 수도 있다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기사에서는 물론 당연히 그렇게 보면 뭐 안 좋을 수는 있는데 예. 다만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고 있고요. 예. 거기다가 지금 한국도 같이 동반해서 규제 완화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게. 예.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뭘 좀 요구를 해야겠네. 예. 저쪽도 해줬으면 우리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왜냐하면 이제 이대로 가면은 유럽에 비해서는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이건 충분히 한번 좀 지켜봐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3665님이 HMM 여기가 한때는 흠슬라 뭐 이렇게 했었는데 많이 내려가나 봐요. 아 요새 많이 빠져. 이게 거의 5만 원까지 갔다가 얼마까지 예. 빠졌냐면 2만 6천 원까지 빠졌어요. 올해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이게 근데 주주분들이 좀 억울하실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가 그러니까 하나가 뭐냐면 예. 실적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예. 없을 것 같은데 실적이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내려가죠? 운임지수는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물론 운임지수가 최근 한 1, 2주 좀 빠졌지만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예. 또 내년까지 운임 좋을 거라는 전망도 계속 나와요. 예. 근데 이제 첫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피크아웃. 이제 지금이 꼭지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안 좋다. 이게 모든 업종이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철강주도 빠졌고 예. 그러니까 피크아웃 논리가 이제 먹혔던 거죠 사실. 그래서 예.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많이 쳤어요. 그래서 HMM이 그 이유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가 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예. 저번에 이제 저번 주였나요? 저저번 주였나 그 전환사채 청구를 했어요. 주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이제 자기가 갖고 있던 전환 사채 있죠. 예. 그걸 그 주식으로 양이 꽤 되죠. 예, 꽤 됩니다. 거의 한 6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규모가. 예. 근데 아무튼 그거를 주식으로 원래는 HMM이 처음에는 예. 우리가 그 한국해양진흥공사 우리 돈이 있으니까 예. 그 사겠다. 돈 갖겠다 그랬어요. 사채 그냥 사채로. 예, 조기 상환하면 되거든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걸 당연히 주식으로 전환하겠지. 그런데 이제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이제
이제 그 요구를 받았지만 예. 어쨌든 주식으로 전환 공시를 내버렸어요. 예. 그러면 이제 갚고 싶어도 못 갚는 거고 예. 주식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렇죠. 예. 그럼 뭐가 문제냐면 주식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주가가 내려가겠네. 예, 그러니까 주당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그러네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빠진 건 맞는데 예. 다만 이제 증권가에서 평가하기로는 1대 주주 산업은행하고 예. 2대 주주가 이제 한국해양진흥공사인데 예. 이거를 시중에 팔지는 않을 거예요. 이 많은 물량을 산업은행도 지금 전환사채가 10일을 갖고 있죠. 예, 갖고 있어요. 거기도 지금 전환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환은 한 것도 있고 예. 아직 남아 있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그거를 만약에 장중에 팔아버리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어차피 이제 민영화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원매자가 나오면 예. 이 1대 2대 주주 물량은 예. M&A로 넘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시중에 그렇군요. 풀리지는 않을 건데 다만 주식수가 어쨌든 늘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당 가치가 떨어졌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걸 다 반영했으니까 너무 지금은 우려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전환사채가 뭔지 예. 모르시는 분들도 아, 있거든요. 예.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해 그러니까 주시죠. 이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예. 세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래요. 예. 은행에서 그러니까 차입하는 게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주식시장 안에서 우리 그렇죠. 흔히 말하는 유상증자. 예. 예. 그다음 세 번째 이제가 채권. 아하. 자기 회사가 이제 채권 발행하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채권 발행 그냥 하는 거는 뭐 일상적인 거죠. 주가에 아무 영향 안 주는데 예. 예. 특수 채권이죠. 아. 그러니까 보통 채권은 만기까지 있으면 이 투자자들한테 그냥 그 나중에 원금 주면서 매달 이자 주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럼 그건 이제 아무 이상 없는데 아. 전환사채는 앞에 전환자.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아. 컨버터블이라 그래가지고 CB라 그럽니다. 예, 이거로. 예. 그래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그 만기가 됐을 때 만기가 아니고요. 만기 전에라도. 만기 전에라도. 그러니까 오늘 발행을 하면요. 예. 그 어떻게 되냐면 1년 후부터 전환이 가능해요. 예. 예. 그래서 1년 후에 그 투자한 사람이 결정을 하면 돼요. 주식으로 전환을 하든가.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으면 당연히 전환하겠다고 네, 하겠죠. 하겠죠. 너 돈으로 안 받을 테니까 네. 주식으로 줘. 맞아요. 그리고 빠져 있으면 전환 안 해도 되죠. 그냥 그냥 이자만 돈으로, 받으면 되죠. 예, 이자만 예. 받고 만기까지 가져가든가 이제 그건 결정한 문제인데. 근데 아까 그 HMN 같은 경우는 예. 전환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10,000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 2만 아까 7,000원, 6,000원 2만 얼마니까. 그럼 당연히 주식으로 전환하는 주식으로 게 훨씬 전환. 이익이겠네요. 예. 그리고 한국해양진흥공사 또 정부기관이니까 예. 이 국민의 돈으로 사실은 한 거거든요. HMN 예. 살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거 만약에 행사 안 하면 예. 좀 그 정부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 국민 돈으로 살린 건데 예.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또 일부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예. 예. 그래서 한국해양진흥공사 이렇게 예. 공시를 한 건데 어쨌든 전환사채는 주가에는 되게 부정적입니다. 나중에 잠재 물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주식으로 바로 전환이 되면 항상 그렇지만 공급 늘면 악재니까. 예. 그게 그럼 이제 그냥 전환사채입니다. 회사채로 발행하지 왜 이렇게 전환사채로 발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환사채로 발행하는 이유는 회사채로 발행을 했을 때 그걸 이제 그 이쪽 투자하는 쪽에서 매력이 없는 거죠. 안 살 수 있으니까. 네, 안 살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그럼 유리하게. 예, 유리하고 거기다가 전환사채는요 금리가 되게 낮아요. 거의 뭐 제로 금리가 많고 금리가 0%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회사 만약에 HM이면 옛날에 예. 거의 망할 뻔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냥 회사채 발행했으면 금리가 어마어마했겠죠. 그렇겠네요. 엄청난 고금리에 발행을 했겠죠. 근데 그래야만이 전환사채 사줄 테니까. 예. 근데 전환사채 금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기업 나중에. 입장에서는 이자를 낼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신 사는 사람이 이게 우리가 회사가 잘 돼서 이 돈 갖고 잘 돼서 주가가 왕창 오르면은 그때 주식으로 하면 훨씬 더 큰 돈 벌 수 있어. 네. 이런 유리한 점을 좀 제시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위기에 있는 기업들은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주주분들한테는 되게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게 공시 같은데 다 뜨죠. 이 무조건 기업이 공시해야 됩니다. 전환사채를 얼마 발행했다. 네, 그러면 그게 별로 그렇게 그 회사한테는 그 회사가 경영이 좀 지금 위험한 상태구나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회사가 돈이 없어서 지금 망해가니까 예. 급전이 필요하니까 하는 거 예. 그건 되게 안 좋죠 사실은. 예. 근데 그게 아니라 회사가 이제 공장을 짓거나 이래야 되는데 유상증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전환사채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설비 투자. 예. 근데 그런 경우에는 주가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성격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아까 잠깐 말했지만은 지금 $1,000 돌파했어요. 네. 천슬라. $1,000를 이렇게 돌파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테슬라가 뭐 물론 잘 나가는 기업이긴 하지만은 네. 이렇게까지 $1,000면 한 주에 100만 원이 넘잖아요. 네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올라간 가장 큰 배경은 아. 공급망 이슈가 이렇게 큰데 전 세계 자동차에서는 난리가 나는데 혼자 자동차 판매를 더 많이 했어요. 예. 전기차에서 압도적으로
판매를 했고, 예.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차는 안에 부품수가 적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도 당연히 기존보다 더 적게 들어가는 데다가 테슬라는 중앙 집중형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예. 소프트웨어만 조금만 업데이트 해주면 그러니까 필요한 반도체가 다 각각 다 다르거든요. 기능들이. 근데 이게 뭐 B라는 게 부족하면 B를 예. 채워넣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테슬라는 B를 A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A로 바꿔가지고 예. 업데이트 해가지고 만들어서 출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이미 갖춰진 업체예요. 예. 그러니까 공급망 이슈에서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게 희소성인데 예.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랑 너무 다르다. 어. 이게 일단 첫 번째 이유였고 예. 두 번째가 저번에 이제 허츠라는 이제 렌트카. 렌트카 회사 있잖아요. 예. 미국 최대 이제 렌트카 예. 회사가 10만 대 주문을 했어요. 예. 1년에 그러니까 판매하는 대수가 현재까지 50만 대 판매를 하거든요. 예. 테슬라가. 그러면은 20% 물량을 예. 한 번에 수주한 거예요. 이 렌터카 회사로부터. 예. 그래서 이 렌터카 회사로부터 수주를 따낸 그날 주가가 제가 알기로는 뭐 한 10% 이상 급등했던 걸로 알고 예. 있고, 그리고 허츠가 그러면 왜 이거를 예. 테슬라한테 꼭 달라고 했을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는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하니까 예. 3년 5년이 지나도 차가 계속 신차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예. 이게 렌터카 업체 입장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옛날 차들은 3, 4년 지나면 페이스리프트 많이 하잖아요. 예, 예. 모델을 살짝 예. 이제 바꿔서. 예. 그러면 사놔가지고 3년 후에는 구형 모델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같은 뭐 예를 들면 그랜저라고 하더라도.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지니까 렌터카 업체 입장에선 되게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나중에 그리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로보택시도 운행할 수 있는 거죠. 이 렌터카는 누가 와서 예. 이제 빌려서 가야 되는데 예. 비어있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예. 로보택시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익성도 좋아질 수 있고. 예.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그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시장 성장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확장성인데 예. 테슬라는 계속 확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체되지 않고. 예. 그래서 아마 천슬라가 된 게 아닌가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요거 질문 하나 좀 정말 많은 분들이 한숨을 휴휴하고 좀 내쉬고 있다고 해서 8846님, 뭐 6309님, 이원택님, 1114님, 한화솔루션 그 유중에 분할까지 이거 어떡하죠? 이 태양광만으로 상승 가능한 건가요? 유중에 분할까지 했나 보죠? 하나솔루션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어제 뉴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 예. 하나솔루션이 일단은 그 주력이 태양광인데 예. 태양광이 좀 안타깝게도 아직 적자 상태예요. 예. 실적이 아직 안 좋습니다. 예. 본업이. 그래서 이게 올해까지는 안 좋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첨단 소재 부분이 있어요. 이게 IT 소재 같은 거 하는 회사인데, 그게 물론 비중이 큰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어쨌든 알짜 회사거든요. 예. 이 회사를 물적 분할을 한대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물적 분할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장이 그렇죠. 싫어하잖아요. 주주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주주들은 그냥 손해지. 예. 근데 뭐 물론 IPO 하겠다고 밝힌 건 아니지만 예. 그거 나와서 이제 주가가 어제 급락을 해버린 거예요. 예. 물적 분할한다는 이제 뉴스가 떠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인적 분할을 차라리 하든지 아니면 그냥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이것도 주주 가치 훼손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두 가지예요. 태양광 실적 부진 지속에다가 예. 물적 분할이라는 쪽 주주 가치를 훼손시키는 예. 이 두 가지가 겹쳐버리니까 예. 주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뭐 이게 팩트니까. 예. 만약 근데 하나솔루션에서 어떻게 입장을 또 나중에 밝힐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주가 오르기는 좀 현실적으로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물적 분할했던 기업들이 잘 아시겠지만 LG화학도 예전에 그랬었고 주가가 그렇죠. 굉장히 부진했었잖아요. 예. 이게 얼마 전에도 그 토론회 같은 게 한번 열렸더라고요. 네. 기업 인수합병이나 이 분할 예. 같은 경우에 이게 주로 오너 일가들이 대주주니까 오너들이 그냥 결정해서 자금을 주주들은 그러니까 주주들은 이제 가치가 이제 훼손되고 네. 대신 대주주 그 오너 일가들이 많은 그야말로 수익을 갖고 가는 구조가 돼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결정하지 못하게 이런 그 아주 큰 중요한 결정 같은 거 인수 분할, 네. 인수나 합병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3% 룰을 여기도 적용하자. 3% 룰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감사위원 선임하고 그럴 때 네네. 그 최대 주주는 의결권을 3%만 허용하는 그런 하여튼 토론회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룰을 지금 적용해서 너무 남발한다. 네. 그래서 피해는 전부 다 개미 투자자들이 다 맞습니다. 떠안고 득은
전부 다 왕서방이니 네. 오너 일가들이 다 갖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지금 들어와 네.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는 게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우리 한국 증시가 네. 자꾸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으로 떠나려는 이유 중에 큰 거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소액주주를 다 너무 무시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M&A를 했을 때 예.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회사를 최대주 지금 현재가가 10,000원인데 예. 최대 주주가 이제 자기 지분 30%를 만약에 사모펀드에 넘겨요. 예. 그럼 보통은 14,500원에 넘기거든요. 예. 그러면 최대 주주는 수익을 내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소액 주주는 뭐가 남죠? 그렇죠. 소액 주주를 보상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예.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그런 것들을 이제 소액 주주한테도 매수 청구권, 예. 소액 주주도 그만큼 가격에 같이 사주는 거죠. 그런 제도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예. 한국도 그런 법을 개선해야 된다고 저도 예. 생각을 하고 있고 뭐 3% 룰도 괜찮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소액 그리고 이런 분할 이슈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즘에 보면 얼마 전에 제가 이 회사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외국계 펀드가 또 이런 물적 분할 이슈에 대해서 예. 그 SK 케미칼로 기억이 납니다. SK 케미칼도 자기네 주력 사업은 아닌데 회사 하나를 또 물적 분할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를 했어요. 예. 그 외국계 펀드가. 예. 그러니까 뭐냐면 물적 분할이라는 것도 사실 주주 가치로 훼손을 하잖아요. 사실은.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주주들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이번에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랬지만 주총에서 다 통과됐거든요. 예. 개인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다른 이제 외국인이나 이런 데가 너무 지분이 많다 보니까 예. 이기기가 되게 힘들고 예. 개인 투자들이 그거를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다거나 예. 방금 말씀하신 뭐 3% 룰이라든가 이런 뭔가 좀 제도 개선을 예. 소액 주주를 좀 전면적으로 위할 수 있는 예. 예. 저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돼야 한국도 미국처럼 그렇죠. 당연히 또 주가 저는 레벨업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그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또 화가 나신 게 하나솔루션이 지금 요새 물적 분할이 되게 민감해요. 지금 전체 시장 자체가. 그나마 또 인적 분할이면 좀 난데. 인적 분할은 사실 호재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주가들이 다 좋아요. 예. 완전 그냥 오너들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또 물적 분할 한다고 하니까 이 분위기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대주주들이. 예. 근데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더 지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게요. 아까 참 그 테슬라 $1,000 이제 돌파한 날 국내 여기 투자자들 테슬라 많이 지금 갖고 있잖아요. 네. 국내 투자자들은 이거 굉장히 또 많이 팔아버렸다고 그러던데 이게 잘한 겁니까 그러면은? 이게 시세 차익이 그만큼 났으니까는 팔아버린 거겠죠? 수익 나시고 파시는 거야. 뭐 제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근데 뭐 어쨌든 그분들이랑 기분 좋으시겠지만 예. 다만 이제 그거죠. 그 테슬라가 올라간 이유가 지금 확장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지금 잘 나가는 기업을 단지 올랐다는 이유로 파시는 것보다는 예. 보는 거죠. 왜 테슬라가 괜히 된 건 아니잖아요. 예. 예전에 애플도 그랬고 예. 아마존 다 시총 1,000조 돌파하면서 2,000조까지 갔던 기업들이잖아요. 예. 그 기업들이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테슬라가 너무 현대차가 잘해요. 그래서 확장성에 제동이 걸렸어요. 이제 그럴 때는 사실 테슬라도 매력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테슬라 혼자 잘해요 지금은. 예. 근데 만약에 폭스바겐, 현대차도 다 똑같이 해서 예. 비슷해져요. 예. 테슬라의 매력은 완전히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그런 걸 확인하고 파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아직은 폭스바겐하고 현대차 따라오기엔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적어도 1년은 더 걸리겠죠 시간이.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가 지금 앞서서 좀 위치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 저도 현대차는 되게 잘할 거라고 믿고 있는데 뭐 현실은 인정해야 되잖아요. 예. 당연히 전기차 쪽에서는 시간이 예. 걸리니까 그래서 너무 급하게 팔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좀 올랐다는 이유로 좀 그러게. 파시는 건 근데 한 뭐 일부 비중 줄이시는 건 좋은데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게 넘사벽이라는 게 네. 이 전기차라는 게 사실 차가 그냥 전기로만 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도로의 정보 이걸 갖다 계속 데이터를 습득해서 네, 그걸 맞아요. 갖다가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먼저 나가면은 계속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엄청난 거죠. 이게 왜냐하면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 회사보다 이게 그 자체적인 예. 그 소프트웨어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자율주행을 또 할 수 있는 예. 구동 모델로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면 다닐수록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아까 허츠가 이제 사간다 그랬잖아요. 더 좋죠. 테슬라 입장에서. 수많은 데이터가 또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구도 지금 따라할 수 없는 뭐 경제적 해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테슬라 그러니까 연못 성 옆에 있는 연못 적군이 침투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거를 쓰는 사람이 많아 뭐 네트워크 해커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건 지금 어느 자동차 업체도 당장은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저는 뭐 타당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양성근님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거 많이 어렵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결정한 문제는 아니고 독점 이슈도 그래서 있죠.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왜냐하면 양사가 합치면 이제 국적항공사 중에 뭐 국내 유일 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유율이 50% 일단 넘겨요, 무조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특수한 상황이니까 또 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또 다른 나라 또 승인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승인도 이게 받아야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대중공업도 보시면 대우조선해양도 아직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몇몇 나라가 지금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국적항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당장 되진 않을 거예요. 당장 뭐 당장 내일 되는 건데 시간은 좀 걸리긴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왜냐하면 아시아나항공이 이대로 가면 지금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그건 정부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좀 달린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묻는 것마다 그냥 척척 박사 그냥 바로바로 답이 나와서 아주 시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